모두 진지하게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밌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혀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현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동물 병원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초코 일을 겪고 정말 수의사라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의사라고 보기보다는 거의 장사꾼에 가까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책임감도 없었고요. 생명을 살리겠다는 그런 의지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최대한 돈이 되는 거를 약품을 써서 최대한 돈을 벌기 위한 그렇게 이용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하게 들어야 하는 게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병원 한 번씩 가보셨을 거예요. 엑스레이 한 번 찍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5만원에서 10만원입니다. 정말 비양심 수의사는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500원짜리 항생제가 동물병원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될까요? 최대 5만원, 7만원까지 갈 거고요. 인터넷에서 파는 8,000원짜리 범백 키트가 실제로는 인터넷에서 8,000원이라고 하면은 훨씬 더 저렴할 겁니다. 그 범백 키트가 동물병원에 들어가면은 3만원에서 7만원, 8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뭐라고 하지? 동물병원에 가면은 입원 시킬 때에 그 작은 공간에 애를 가두잖아요. 그 공간이 하루에 7만원, 8만원. 그리고 만약에 전염병 있는 애라면 단순하게 락스를 희석해서 소독하는 업무가 추가되는 거지만 15만원에서 20만원 그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기르는 고양이가 범백에 걸렸다. 애가 갈 곳이 24시간 동물병원밖에 없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하루 비용은 50만원에서 80만원, 더한 곳은 100만원 거의 가까이까지 나올 겁니다. 아이가 10일을 생존한다면 여러분은 1000만원 가까이 되는 병원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수의사들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받아요. 자기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정말 최대치까지 해가지고 받습니다. 이거 이대로 두면요, 여러분 반려동물 이제 앞으로는 돈이 많은 분들만 이제 키우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형편이 안 좋다, 근데 애가 아프다, 동물병원에 갔더니 치료 비용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애가 죽는 거를 보시던가, 만약에 형편이 안 좋으시면은 저같이 구걸을 하시던가,
사체를 쓰시면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제가 정말 진짜 초코일을 겪고 정말 보지 말아야 할, 아니 보고 싶지 않은 정말 현실을 뼈가 뼈저리게 진짜 마음 아프게 배웠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엉망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만약에 수의사라면은 의사라면은 좀 문턱을 어떻게서라도 낮춰서 많은 동물들이 병원에 와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현실은 일단 돈 없는 사람은 문턱도 넘지 못하도록 지금 만들어 놨어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만약에 내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동물병원에 가면은 비싸다라는 걸 알잖아요. 가면은 검사도 해야 되고, 이 아이를 검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질병을 확인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수의사가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하고 그 예상을 한 질병이 맞는 약만 처방을 합니다. 이제 그 약을 이제 가서 먹이는 거예요. 애 상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지금 여러분의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죠?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평생 내가 키운 아이가 아프지 않을 거라는 장담을 하실 수 있나요? 평생 동물병원에 데려가지 않을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수의사는 의사라는 어쨌든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책임감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을 살리겠다는 의지, 노력. 저는 그걸 전혀 못 봤어요. 저희 초코가 저희 초코도 그렇고 저희 보리도 그렇고 저희 할아버지 고양이도 그렇고 정말 한 병원만 쭉 다녔어요. 그 병원에서 그냥 차트만 제대로 확인했으면은 저희 초코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의사가 정말 무책임하게 한 말 한마디 때문에 입보도 못 가고 범백에 전염돼서 정말 고통스럽게 죽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정말 엄청난 일이 생길 겁니다. 정말 큰 문제라는 거예요. 동물이라서 어리다가 하소연도 못해요. 이걸 바꿔야 돼요. 반려동물이 예전같처럼 단순하게 짐승으로 치부되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우리한테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고 정말 함께하는 반려고 소중하잖아요. 근데 이 소중한 애가 아프면요, 우리는요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어떤 수의사가, 제가 이거 들은 건데요, 강아지인데 많이 아팠나봐요. 근데 그 수의사가 치료를 할 수 있다면서 병원비로 500만원을 뜯었어요. 강아지는 죽고. 이런 일이 지금 허다하잖아요. 수의사 때문에 죽어간,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실수로 죽은 그런 경우 많잖아요. 주위에도 분명히 있을걸요?
여러분 주위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겪었던지. 그래서 지금 너무. 그래서 제가 카페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우리 모두. 대체 동물병원에 들어가는 그 많은 링거라든가 약품이라든가 키트라든가 그런 게 대체 얼마에 들어가고 대체 우리한테 얼마에 들어오는지, 그 사람들한테는 얼마에 들어가고 우리한테는 얼마에 판매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대체 얼마큼 최대치로 우리한테 넘어오는지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동물병원 가보신 적 있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동물병원 거기 24시간 있잖아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은 정말 갈 일이 꼭 있을 거예요. 밤늦게 아프다, 거기 말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어떤지 아세요? 거기서 만약에 링거라도 하나 맞으려고 하잖아요. 그거 그냥 못 맞아요. 거기 입원해야 돼요. 잠깐 맞는 것도, 그 몇 시간 맞는 것도요, 입원해가지고, 거기, 있죠, 거기, 그 작은 공간,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보통 24시간 가시면은, 야간이나, 또는 일요일날 가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또 추가 비용이 한 3만원에서 5만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거기 가서 링거를 맞는다, 야간 비용 아니면 공휴일 비용 3만원에서 5만원 추가하시고, 그 작은 공간을 또 대여를 해가지고 한 7만원에서 한 15만원 더 추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링거를 맞으셔야 돼요. 단순하게 링거 하나 맞는데, 그 몇만원짜리 링거 하나 맞는데, 그러면은 거의 한 15만원 더 추가하시고 링거를 맞으신다고 보면 돼요. 이게 대한민국의 동물 의료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잘난 수의사가 말하는 동물 복지고, 우리는 이걸 전부 몰랐던 거고,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내 아이가 아프거나 죽어갈 때, 그때서야 데려가서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요즘 초코 죽인 그 새놈, 정말 제가 매일 칼을 들고 집안을 걸어 다녀요. 만약에 대한민국에 법이 없고, 만약에 그 수의사 때문에 저희 만약에 남은 애들까지 병에 걸렸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요, 1%의 망설임도 없고 중식도를 가지고 가서 그 수의사의 혀를 뽑아서 토막을 낼 겁니다. 다시는 그 혓바닥으로 헛소리 못하게.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병원 가잖아요. 우리 병원 가가지고 간단한 진료 봐가지고 15만원 20만원 나오고 막 그러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500원짜리 항생제가요, 곱하기 10배가 돼요. 단순하게 500원짜리가 그 약 그거 몇 개 안 들어있는데 한 번 가면 한 6개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어떨 때는요, 그 항생제를 가루를 냅니다. 그럼 나눠요. 작은 봉투를 나눠요. 그래 놓고요,
4만원 5만원 받아요.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도 올릴 거고요, 제 카페에도 올릴 겁니다. 만약에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 카페 주소가 있으니까요, 주위에 좀 알려주시고 한 번만 찾아와 주시고 카페 가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 구독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앞으로 죽는 날까지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알릴 거예요. 제가 죽어도 내가 했던 것들이 계속 남을 수 있도록,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다시는 내 아이 같은 초코가 다른 애한테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1년 반 살았어요. 1년 반. 제일 안타까운 건 초코 같은 경우에는 어미가 사람 손에 맞아 죽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그 시체를 다른 분이 처리를 하셨고요. 어미가 맞아 죽어가지고 골목에 있는 애를 제가 구조했고요. 1년 반을 정말 자식처럼 키웠어요, 제가. 내 새끼처럼. 사람을 그렇게 좋아해요. 지 어미가 사람한테 죽었는데. 그런 걸요, 사람이 짓밟았어요. 24시간 동물병원에 맡겨놨더니 손님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목이 메이는데, 지금 목이 정말 메이는데, 애를, 살아있는 생명인데 정확하게 스케줄을 맞춰놔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스케줄대로만 애를 봅니다. 먹어야 하잖아요. 먹는 것도요, 다 링거로 넣고요. 먹여볼 시간, 시도요? 전혀 없어요. 아니, 시도가 있긴 한데요, 어떤 방법을 시도하냐,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서 먹여봅니다. 먹여보고 안 먹으면요,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다시 또 돈이 되는 링거로, 주사로 영양분을 넣습니다. 또 다음 시간이 와요. 먹여볼 시간이. 다시 들어가서 먹여봅니다. 안 먹어요. 토해요. 그러면은 다른 시도 전혀 없고요, 그대로 나옵니다. 또 다음 기회까지, 다음 그 시간이 올 때까지 걔는 그 상태로 굶으면서 링거로 영양을 계속 맞으면 돼요. 고양이 혈청 주사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효과가 전 좋다고 해가지고, 초코가 거기 병원에서 치료받는 내내 혈청을 맞췄어요. 그런데 그 수의사랑 양반이, 제가 외모가 거지 같아서 돈을 내야지 치료를 하겠답니다. 이게 수의사입니다, 이게. 저 그 병원에요, 단돈 10원도 빼지 않고요, 다 탈탈해서, 탈탈 털어서 그 몇백만원, 한 500만원 될 거예요, 아마. 그 돈 다 드렸어요. 정말 매일매일 힘들게 정말 모아가지고 싹 다 드렸습니다. 수의사는요, 의사가 아니란 걸 정말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가 키우던 토끼도 수의사가 죽였고요. 저는 그때만 해도, 그래, 다른 수의사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역시 관심이 전혀 없었고요. 이게 막상 터져보니까 이게 알겠더라고요. 이게 사태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말 이러다가는 미래에는 아마 간단하게 치료받으면 한 10만원 넘지 않을까요? 물가 상승이 되면은? 그 사람, 그 장사꾼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동결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막 어떻게 해서라도 기존에 벌었던 이익을 최대치로 그대로 다 뽑으려고 하지, 뭐 조금이라도 뭐 손해를 본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관심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간단해요. 동물병원 갔다 오시고 여러분의 영수증을 그대로 카페에 올려주세요. 요즘 스마트폰 있죠? 그걸로 한번 찍어서 올려달라는 거예요. 대체 얼마큼 나오나, 어떤 걸 처방했나 한번 보자고요. 근데 이것도 웃긴 게, 병원에서 처방한 거를 그 기록을 달라고 하면 안 줘요. 영수증만 딸랑 줍니다.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올리실 때에 애가 어디가 아픈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기억나는 대로 좀 적어서 같이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정말 양심 있는 수의사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정말 동물을 사랑해서 내 가족처럼 키우는 수의사분들, 정말 이 상태로 가면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수의사분들, 또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납품하는 분들, 그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에 들어가고 얼마에 판매되고 있는지. 동물병원마다요 가격이 틀린 게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A라는 동물병원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시설이 좀 떨어진다고 해요. 근데 B라는 곳이 있어요. 똑같은데 B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A보다 B는 더 받는 거예요. 그 기계값을요 우리한테 청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청구되는 비용이 대체 얼마나 많냐는 거죠. A와 B가 다른데, 만약에 B에서 24시간 동물병원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4시간 동물병원, 만약에 거기 있는 수의사들이 그만큼 돈을 받을 만큼 실력이 있다면은 모르겠으나, 제 경험으로는요, 제가 가서 직접 본 경험으로는요, 대부분 되게 젊으세요. 실력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최소한 생명에 대한 존중, 생명을 살리겠다는 그 의지만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력은 둘째치고, 실력도 없지만 그런 의지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전부는 아니겠죠. 지금 대한민국의 동물병원이 전부는 아니겠죠. 일부 수의사분들은 가서 뭐 구조 활동도 하시고, 캣맘님들 거기 그런 데 가지고 다 무료로 치료도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분들이요 아마 0.1%도 안 될 거예요. 대한민국 동물병원 전체에 1%도 안 될 거라고요. 저희 동이 요번에 열이 나가지고, 제가 애들 전부 맡긴다고 했잖아요. 한 병원에. 지금은 안 가고 있는데 그 병원에 데려갔어요. 거기서 처치를 받고 좋아졌어요. 근데 거기서 약을 줬습니다. 약을 줬는데 그 약을 먹고 애가 뒤집어져요. 토하고 설사하고 열나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거기서 주는 약을 먹을 때마다 이랬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게 또 반복이 된 거예요.
저도 참 아둔한 게, 저는 뭐 다른 약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서요. 다른 약을 주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거기서 지금 두 번인가 그랬을 거예요. 한 번인가? 그러면은 정말 수의사가 맨정신이냐면은 자기가 기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기록 한 번만 보면 되거든요. 지금도 저희 동의가요, 그 뒤로 많이 아파요. 그 수의사 무책임한 진료 하나 때문에, 처방 하나 때문에요, 애가 죽을 수도 있고요, 살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 수의사가 하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요, 살기도 한다고요. 제일 큰 문제는요, 제일 큰 문제는 살 수 있는 애를 죽인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아니면 모르고 당하셨구나. 카페 이름이 뭐냐면요, 카페 이름이, 보자, 양심동물의료비용본부라고 제가 적었어요. 한번 같이 시작해보자고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정말 힘들 거예요. 아무도 시도를 안 해요. 그래서요, 지금 시작한 데도 없고요, 아무도 관심 있는 사람도 지금 없어요. 인터넷 뒤져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관심 있는 사람도 없고요. 유튜브 한번 검색해보세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방송을 계속 할 겁니다. 방송은 물론이고 필요하면요, 인터뷰도 할 거고요. 정말 양심적으로 고백하시는 분들 제가 녹음해가지고,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음성 변조까지 해가지고요, 방송할 거예요. 대한민국의 동물 의료가 정말 상식적으로 변할 때까지 할 겁니다.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체 얼마큼의 이익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이 전부 부자는 아니에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치료비를 어떻게 하냐고요. 죽을 때까지 그냥 옆에서 지켜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그럴 수 있냐고요. 옆에서 죽어가요. 치료 받으면 살 수 있는데, 치료를 받으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치료비가 없어가지고 죽어가요. 근데 그 치료비라는 것도 원래 비용보다 얼마큼 부풀려져 있는지 몰라요. 그 부풀려진 그 치료비 때문에 진짜 여러분의 자식같이 키우는 반려동물이 죽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바꿀 수 있다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물 운동하시는 분들, 그런 돼지고기 먹지 말자, 소고기 먹지 말자, 이런 거 하실 때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 하시지 말고 차라리 동물 복지 그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운동을 해보세요, 한번. 아무도 안 해요, 지금. 심지어 모든
대한민국의 유튜버, BJ, 국가 모든 사람이 관심이 없습니다. 죽던 말던 내 일 아니니까 상관도 안 해요. 근데 막상 자신이 반려동물 키우면은 아마 달라질 거예요, 아마. 그것도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아플 때게, 병원에 갔을 때게, 그때서야 알 겁니다. 요즘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냥은 못 자고 뭔가를 뭐 틀어놔야 돼요. 1박 2일을 주로 틀어놔요.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특히 강호동 씨 그 목소리 있잖아요. 우렁찬 목소리. 아니면 못 자요. 초코가 막 얼굴에 아린거려가지고 도저히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다다음에는 저희 초코 같은 희생자가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물 의료 비용이 정말 상식적으로 아래까지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엑스레이 한번 찍는데 5만원? 6만원, 8만원. 간단하게 검사하는데도 몇만원씩 받고, 약 처방 그거 얼마 안 하는 거 진짜 몇 배씩 불려받고.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겹치잖아요. 만약에 A라는 약품이 있어요. 이 A라는 약품에서 얼마 뻥튀기 시켜놔요. B라는 약품이 있어요. 또 뻥튀기 시켜놔요. C라는 약품이 있어요. 또 뻥튀기를 시켰어요. 이제 A, B, C 전부 써야 돼요. 다 뻥튀기 된 가격이 합쳐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요, 비용은요, 이건 진짜 상상 불어요. 거기다가 엑스레이 찍는다, 입원한다. 그러면요, 하루에 정말 진짜 만약에 수의사가 맘만 먹으면 여러분은 진짜 완전히 돈주가 되는 거야, 돈주. 수의사 돈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할게요. 양심동물의료비용본부라고 해가지고 명함을 하나 파주세요. 거 밑에다가 거기 양심동물의료비용본부 카페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한테 한번 뿌려주세요. 하나씩 전달해주세요. 이런 곳이 있다. 그러니 만약에 내가 진료받은 게 억울하다 그러면 좀 올려봐라. 영수증을 올려봐라. 뭐 억울하게 내가 키우던 반려동물이 수의사 때문에 죽었다. 여기에 전해가지고 공개해봐라. 얼마 안 할 거예요. 명함 파는데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저 역시 계속 이렇게 노력할 거고요. 그런데 저 혼자 노력하면요, 안 될 거예요.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정말 많이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하나하나 주위에 알리셔야 돼요. 이거는 저조차고 하는, 제가 저한테 이익이 있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반려동물들이 최소한 병원비 때문에 죽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소한 수의사들이 지금같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건요,
수의사들 지금처럼 정말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동물병원 너무 쉽게 차리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까다롭게 해야 돼요. 아주 까다롭게. 지금 있는 동물병원들 정말 실력 없고, 만약 진짜 정말 이거 진짜 막 애들 막 죽이고 하는 데는 아예 닫는 건 물론이고 아예 수의사 자격을 아예 뺏어버려야 돼요. 진짜 뺏어버려야 돼요. 수의사 짓을 못하게. 제발 다시는 저희 초코 같은 애가 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동물병원이란 게 정말 진짜 상식 선에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엑스레이 한번 찍는데 5만원, 6만원, 8만원 입원 한번 하는데 그 작은 공간을 7만원에서 15만원, 20만원 항생제 몇 알 그게 3만원에서 5만원 범백키트 인터넷에서 8천에 파는 거를 최대 7만원. 내가 대충 본 것만 이 정도예요. 내가 대충 본 것만요. 저는 수의사가 모르는데도 대충 본 것만 이 정도예요 지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바꿔보자고요.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거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키우시잖아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5년이 걸릴지도 모르고요. 정말 10년이 걸릴지도 모르고요. 100년? 아니면 우리 시대가 끝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 노력은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 한번 최소한 노력이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까 노력이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아기 고양이가 길에 있어요. 근데 아파요. 걔를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그 고양이를 본 사람이 가난하다면은 현재 의료 상황에서 걔를 안고 병원에 쉽게 달려갈 수 있을까요? 아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동물병원 그 어마어마한 치료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선뜻 그 아이를 잡고 병원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치료를 못 받는 반려동물이 되게 많아요. 그 유기 고양이죠. 유기 고양이 같은 경우도 엄청 많고요. 치료비가 없어가지고 버린 애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 치료비라는 것들이 만약에 굉장히 많이 부풀려져 있다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치료를 못 해주고 있다면, 그래서 지금 같은 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정말 큰 문제예요.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치료비를 몇십 배 만약 불려놨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단돈 5만원이면 치료할 수 있는 거를, 만약에 내가 치료를 하기, 그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천만원이 들어간다면, 그리고 나한테 있는 돈이 딱 1,000만원 있다면, 1,000만원을 그 아이에게 모두 쏟고 굶어줄 수 있나요? 정말 모든 사람이 아마 같을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같이 죽을 수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집에 다른 아이가 있다면 걔도 돌봐야 되고 지켜야 되니까. 언제부턴가 이게 세상이요, 굉장히 냉정해진 것 같아요. 굉장히 냉정해지고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우울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세상에서 정말 유일하게 혼자 지내면서 정말 행복하게 혼자 지내면서요, 정말 행복하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게 반려동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반려동물에게 그만큼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반대로 그 반려동물을 위해서 받은 만큼 이제 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아래에 링크 있으니까요, 정말 깊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 카페에 들어와가지고 가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카페는 네이버에 개설을 했고요. 나중에는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후원금을 좀 모아가지고 운동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후원금을 좀 모아가지고 좀 뜻이 맞는 분들 모여가지고 뭐 광화문 같은 데 가가지고 뭐 피켓을 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카드라도 만들어가지고 뭐 돌린다거나,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